철거덕 철거덕 닭이 치는 소리. 옛부터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배틀 위에 앉아서 여름에는 무시배와 삼배를, 겨울에는 무명배와 명주배를 짜서 식구들의 옷을 해입혔다. 이렇게 배틀은 옷감을 짜는 소중한 도구이며, 그 중에서도 바디는 배틀에 끼워져 옷감의 굵고 가늘기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에 바디를 만드는 바디장의 기술은 우리의 전통 의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예 기술인 것이다.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은 일찍부터 모시풀을 재배했으며 한산 쇠모시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유명하였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모시를 짜는 데 필요한 배틀을 비롯한 모든 공구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중 바디는 배틀 안에 장착하는 부속 도구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한산 주변에서는 바디를 만드는 장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지금의 배쪽에 이종석 씨라는 분이 이 불악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뵀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불악에 하는 사람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계봉 씨라는 분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김인수 씨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bun권 씨라고 계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궁수백이라고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 사람이 있었고, 곽광호라고 전부가 이불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로가 여기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그분들이 있었고, 서천구에서는 판교 가서 한 서너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디를 만드는 장인의 역사는 배틀의 역사와 함께 오래되었을 것이지만 문헌 기록으로는 조선시대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바디는 배틀의 핵심 부품으로서 삼배나 명주 등을 짜던 고대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여겨집니다. 바디장은 바디를 만드는 장인으로서 조선 초기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상이원 소속의 경공장으로 등장하여 조선 후기의 대전통편이나 조선 말기의 대전회통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실제 활동한 바디장으로는 1800년 정조국장 도감에 참여한 동수명 등이 있는데, 그는 1802년 순조와 순원 후의 가래 도감에도 활약하는 장인입니다. 이후 19세기에는 여러 명의 바디장이 활동하였으며 1902년 고종의 이민진년 때에는 바디장 이만길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디장은 조선 초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국가 행사에 동원되면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온 공예 기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활약한 바디장의 모습은 조선 말기 풍속 화가인 기산 김준근이 그린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김준근의 그림에 보이는 바디틀은 현재 구진갑 보유자가 사용하는 바디틀과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현재의 바디장은 조선시대 바디장의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디는 비교적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대나무, 실, 창호지가 쓰여진다. 대나무에서는 바디쌀과 날대, 마구리대를 얻고 그것들을 엮기 위해서 실이 필요하다. 또한 바디쌀을 다 엮고 나서 바디옷을 입힐 때는 창호지로 발라서 마감한다. 바디 제작에서는 거의 모든 작업이 대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자란 대를 고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옛부터 바디를 만드는 장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자생하는 대나무를 이용해 왔는데 이곳 한산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3, 4년 된 대나무를 동네에서 벌채했다고 한다. 구진갑 보유자가 전수자 김재중과 함께 동네 어귀에 있는 대나무 밭을 찾았다. 바디를 만들 때 필요한 대는 이곳에서 주로 베어 사용한다. 적당한 나무를 찾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대밭에는 바디를 만들기에 적합한 3, 4년생 된 대나무가 많이 있는데 보유자가 선택한 대는 마디와 마디 사이가 2뼘 이상 되는 통이 굵고 곧게 자란 것이다. 이렇게 2뼘이 되는 대를 고르는 것은 날대를 만들 때 짧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적막했던 대밭에서 톱을 켜는 소리가 울려나간다. 대나무의 밑둥을 살펴 자르기 알맞은 부분을 골라 톱질을 시작해서 잘려나갈 때까지 쉼없이 계속한다. 대는 대톱을 사용해 자른다. 대나무를 자르는 방법은 다른 나무를 자를 때와 같기 때문에 대톱의 경우 특별한 형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큰 톱이면 가능하다. 밑둥이 어느 정도 잘린 대를 힘껏 밀자 주변에 대나무 가지들을 스치고 뒤로 넘어간다. 대밭에서 채취한 대나무를 공방으로 옮겨갈 때는 밑둥을 자른 다음 대나무의 폭이 좁아지는 끝부분을 자를 뿐 따로 다듬지는 않는다. (1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대나무 한 개를 자른 다음 보유자와 전수자는 대나무 하나를 더 구하기 위해서 대밭을 둘러본다. 벌채된 긴 대나무는 혼자서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자가 앞에 서고 전수자가 뒤쪽에 서서 함께 들고 간다. 그 모습이 마치 사이좋은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느껴진다. 공방까지 운반해온 긴 대나무는 4개 이상의 마디가 남도록 절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디살 만드는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대 마디 부분을 피해서 톱으로 돌려가면서 얕은 금을 그어둔다. 마디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디살의 표면이 매끈해야 하기 때문이고, 금을 긋는 것은 바디살로 사용할 피죽을 얻을 때 속대에서 피죽을 쉽게 가르기 위해서다. 이제 어른 키 높이 정도로 토막난 대나무를 세로로 쪼개나간다. 대통을 쪼개는 대칼은 모양새가 일반 칼과 같아서 작업하기 편리하다. 보유자는 자신의 키보다 큰 대를 비스듬히 세워서 자를 때 한 번에 힘껏 밑으로 쪼개기 위해 칼을 쥔 손에 힘을 주게 된다. 바디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이때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한꺼번에 쏟아 넣어야 한다. 따라서 보유자는 칼을 중간쯤 내렸을 때 다른 대나무 통을 이용해서 힘을 가하는데, 이 대통이 지렛대 역할을 하게 돼 대가 쉽게 갈라진다. 처음에는 반토막을 내고 반토막 난 대는 다시 대여섯 조각으로 좁게 쪼갠다. 이때 한 조각의 넓이는 1.5cm 정도가 된다. 피죽을 만들기 위해 긴 대를 가로로 들고 앞서 이미 금을 그어 놓았던 부분을 중심에 두고 뒤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속대에서 겉대가 분리된다. 조금 작고 정교한 칼로 벗겨낸 겉대를 얇게 가르는데, 두툼한 속대와 달리 벗겨낸 겉대는 얇지만 바디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얇은 피죽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한 조각을 4번 정도 더 갈라서 세로로 가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된 피죽이라도 바디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가공을 더 거쳐야 배틀 위에서 수만 번의 날실이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바디살이 되는 것이다.
바디살의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 석칼질을 한다. 석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얇게 훑어내는 작업이 석칼질이다. 석칼의 모양은 기다란 주걱을 닮았다. 주걱의 머리 부위에 무쇠로 된 칼을 가로질러 넣고 쐐기로 고정시켰는데 그 사이로 바디살이 통과되면서 정밀하게 깎여 나온다. 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한낮, 고진갑 보유자가 멍석 위에 앉아서 석칼질을 하고 있다. 1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인 석칼판을 따라서 보유자의 몸 역시 칼날의 방향과 각도를 같이 한다. 온몸의 신경은 석칼의 날카로운 날을 따라 얇게 훑어지는 바디살에 온통 가 있어. 나비대롱처럼 말려나오는 피죽 껍질은 장인이 당기는 힘에 따라 일정하게 벗겨지게 된다. 매끈하게 다듬어지는 피죽과 벗겨지는 피죽 껍질의 길이와 양은 보유자의 오랜 경험과 숙련된 솜씨를 증명하듯 언제나 한결같다. 앞으로도 석칼질은 여러 차례 되풀이 되는데 피죽의 굵고 가늘기에 따라 바디의 횟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피죽을 석칼에서 훑는 작업이 끝나면 이것을 삶는 작업에 들어간다. 가마솥에 알맞게 부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단에 대를 잘 포개어 넣는다. 솥에서 김이 힘차게 새어나오면서 솥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질 때까지 삶는다. 다 삶아지면 뚜껑을 여는데 소단의 뱃살은 노릇하게 익어있고 이것을 미리 준비한 소쿠리에 가득 담는다. 솥 주변은 노랗게 변색돼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뱃살을 삶아낸 것을 알 수 있다. 삶아진 뱃살을 말리기 위해 양지 바른 곳으로 나간다. 소쿠리에 담긴 대가지를 한 움큼 집어서 뿌리듯 쏟자 수백 개의 대가지들이 곡갈 모양으로 서 있게 된다. 대가지는 그렇게 한나절 정도 말리며 다 마른 후에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바디를 만들 때마다 꺼내어 쓴다. 뱃살이 마르면 바디살의 폭을 일정하고 매끈하게 만드는 조름질을 한다. 조름질에 사용하는 도구가 조름칼이다. 기둥 위에 세워진 조름칼의 맨 위쪽에는 예리한 무쇠 칼날을 밑빠진 V자 형태로 박는다. 뱃살이 조름칼을 통과하면 바디살의 좌우폭이 일정하게 조정된다. 주름질을 할 때는 바디의 횟수에 따라서 칼날 아랫부분에 두세 개의 뱃살을 끼워 굵기를 조정하기도 한다. 주름질을 하는 방법은 석칼질을 할 때와 마찬가지여서 뱃살을 넣고 일정하게 힘을 주면서 앞으로 당기면 좌우편의 표피가 벗겨지며 뱃살의 폭이 다듬어진다. 한쪽을 조름질한 다음 다시 맞은편을 돌려 재차 조름질한다. 두 개의 칼날로 좁은 바디살의 양편을 매끈하게 다듬어야 하므로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작업한다.
만약 주름질한 바디살의 한쪽이 일그러지고 표면이 매끈하지 못하면 바디를 배틀에 끼워서 무시를 짤 때 날실이 얽히거나 짜고 난 무시배의 천 바닥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치워놓고서 그 연상 계속 하라 그러지요. 주름질을 마치면 다시 석칼질을 해서 바디살을 다듬는다. 이렇게 석칼질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은 보름새 이상의 세수가 높은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다. 세수가 높은 바디는 날실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뱃살의 두께는 그만큼 얇아지고 바디살의 숫자는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의 석칼질이 끝나면 전지미대를 사용해서 바디살의 길이대로 자른다. 이때 사용하는 전지미대는 기능이 단순한 만큼 모양도 간단한 도구이다. 바디살을 일정한 길이로 꺾는 데에 유용하게 쓰이고 바디살을 다 절고 난 뒤에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두드릴 때 사용한다. 때문에 단단한 나무로 만드는 빨래 방망이를 전지미대의 형태로 깎아 변형시켜서 사용하기도 한다. 바디살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 준비되면 전지미대의 가장자리에 뱃살의 끝부분을 맞추고 너댓 개씩 한 번에 꺾는다. 꺾는 길이는 대략 7.5cm 정도로 일정하며 꺾여진 뱃살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수백 개의 뱃살이 쌓이면 바디를 엮을 바디살이 준비된 셈이다. 이와 같이 바디살을 만드는 과정은 대밭에서 생대를 채취한 후 길이를 자르고 쪼개고 다듬어 석칼질과 조름질을 거쳐 전지미대로 바디살의 길이를 맞출 때까지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날대는 바디의 위아래에 한 쌍으로 바디살을 엮는 대를 말한다. 날대를 만드는 작업은 대를 쪼갤 때부터 바디살과는 조금 다르다. 바디살을 한 대 엮어 길게 매는 날대를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의 길이를 58cm 이상이 되도록 자른다. 대나무를 절단할 때 마디가 하나 정도 포함되는 것은 대나무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다. 이때 마디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대패를 사용하는데 대패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대패질을 해서 대나무의 표면을 다듬고 나면 바디살을 만들 때처럼 대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쪼갠다. 요령이 있어야지. 바로 심만 들이면 안 되는 거야. 한 조각의 넓이는 1.5cm 내외의 간격이 되고 그것을 다시 폭이 좁고 예리한 칼로 다듬는다. 바디 한 개당 위아래에 한 쌍씩 총 4개의 날대가 쓰이므로 대나무를 쪼갤 때에도 날대 4개를 만들면 끝나지만 전수자와 함께 대나무로 작업하는 날이 드물기 때문인지 보유자는 많은 양의 날대를 한꺼번에 미리 만들어 두려는 듯하다. 날대의 표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야 작업하기 좋고 손을 상하게 될 염려도 없어진다. 날대는 한 쌍씩 바디살의 위아래를 엮어 마감하는 역할을 하므로 대나무의 속대 부분을 사용해서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고정시키며 한 쌍씩 마주하는 것을 2속씩 배를 맞대어 만든다고 한다. 날대의 위쪽 부분은 바디가 완성되면 그 위를 종이로 감싸서 바디옷을 입히기 때문에 굳이 세공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배가 서로 맞닿는 곳을 편편하게 해서 바디살이 잘 물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구리대는 바디살의 양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마구리대는 가늘고 약한 바디살을 보호하고 바디를 마감하게 해준다. 대나무를 재료로 사용해서 만드는 마구리대는 바디살을 만들기 위해 피죽을 잘라내고 남은 속대 부분을 사용한다. 자를 부분을 전지미대에 맞춘다. 마구리대의 길이는 바디살의 길이와 같아 7.5cm 정도로 자르며 그 폭은 바디살보다 두꺼운 4 내지 5mm 정도이다. 두 개의 마구리대 중 하나는 바디살을 날대에 끼우기 전에 넣고 나머지 한 개의 마구리대는 바디살을 다 엮고 난 뒤 마무리 단계에 끼우면서
바디의 셋수까지 표시해 넣는다. 바디살과 날대, 마구리대까지 준비되면 바디살을 엮을 때 사용하는 실구리를 만든다. 실은 무명실을 사용하며 제작한 바디의 셋수에 따라 그 굵기를 달리한다. 바디의 셋수가 열세 내지 보름새 이상으로 바디살이 얇은 경우에는 6합사의 얇은 실을 사용하고 바디의 셋수가 7, 8세이면 12합사와 같이 굵은 실을 선택한다. 무명실을 고르고 나면 전대라고 부르는 실 감는 도구에 X자형으로 일정하게 감으면서 실구리를 만들어 간다. 예전에는 이와 같이 실구리를 감는 일은 일상적인 것이어서 바느질을 하거나 배트를 짤 수 있는 여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배를 짜는 것이 일상적인 기술이 아니듯 실구리를 감는 정경 역시 쉽게 볼 수 없게 되었다. 잔대에 감았던 실을 끊고 그 실을 한 손으로 잡은 다음 잔대 아랫부분의 실구멍에 실을 꿰다. 다른 손으로 돌리면서 실구리에서 실이 풀려나오는지 확인한다. 이때 구리로 실이 딸려오지 않고 탱이처럼 돌면 실구리 감는 작업이 끝난 셈이다. 기본 재료가 모두 마련되면 바디틀을 조립해야 바디를 엮을 수 있다. 소박한 바디틀에는 구석구석마다 보유자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데 바디틀의 양쪽에는 버팀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는 가로목이 걸쳐 있다. 미리 마련해둔 두 쌍의 날대를 버팀 기둥에 뚫려 있는 두 개의 구멍에 각각 끼우고 움직이지 않도록 줄기를 박는다. 이제서야 바디틀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게 되었지만 아래쪽에 있는 팽개줄을 조여 고정시켜야 비로소 바디틀이 완성된다. 바디틀을 조립하면 바디살을 엮어나갈 준비가 비로소 된 셈이다. 바디틀에 걸려있는 빙어리를 집어 날대와 날대 사이를 벌린 다음 그 벌어진 사이에 마구리대를 끼운다. 보유자는 만들어둔 실구리에서 실마리를 잡아채 위아래의 날대 각각 그 끄트머리를 단단하게 묶는다.
날대와 날대 사이를 벌려 바디살을 넣기 쉽게 해준다. 실꾸리는 마구리대에 한 번 걸고 안에서 밖으로 매듭 지으며 늘어뜨리는데 위쪽과 아래쪽에서 각각 한 번씩 반복한다. 첫 번째로 끼울 바디살은 두 개를 겹쳐서 한꺼번에 넣어 사용하는데 바디의 양끝 부분을 단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바디살을 엮을 때는 양쪽 실구리를 사용해 실구리를 한 번은 안쪽에서 실을 걸어 바깥쪽으로 빼내고 다시 한 번은 바깥쪽에서 실을 걸고 안쪽으로 빼내어 바디살을 얽어매는 것이다. 이렇게 실구리의 시작이 안에서 한 번, 바깥에서 한 번씩 두 번을 반복해야 바디살을 얽어맬 실이 매듭 지어져 엮어지는 것이다. 바디의 새수를 7, 8세나 보름새 등으로 만들 때 고려할 것은 석칼질이나 주름질을 할 때 바디살의 두께와 굵기가 이미 결정되므로 실로 엮어갈 때는 계속 반복해서 작업한다. 요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보유자도 하루에 보통 2, 3개 정도의 바디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한다. 7세에 280개의 바디살이나 8세에 해당되는 320개의 바디살 모두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간격을 맞춰 끼운다.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면 바디살을 몇 개쯤 넣었는지 세어본다. 원하는 숫자만큼 바디살이 다 채워지면 마지막 바디살은 첫 번째 바디살과 마찬가지로 두 개를 마련해서 한꺼번에 끼워야 단단하게 마무리된다. 셋수 기호를 미리 새겨둔 마구리대를 끼우고 실구리로 매듭을 지은 다음 끝부분을 잘 묶는다.
마구리대에 표시된 쇠수의 기호에 인주를 묻히면 붉은색이 도드라져서 쇠수가 더욱 또렷하게 보이게 된다. 이제 바디틀을 해체해야 한다. 탱계줄을 풀어주고 양쪽의 쇠기를 빼낸 다음 바디틀에서 바디를 분리한다. 분리된 바디에 양옆에 튀어나온 여분의 날대는 대톱으로 잘라내고 잘라진 끝부분의 날대를 깔끔하게 다듬는다. 일단 바디살이 다 만들어지면 두 개의 전지미대 사이에 바디를 넣고 바디의 높이가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되도록 두들긴다. 스피즐은 바디살의 양바닥이 반듯하게 되도록 거죽을 다듬는 작업이다. 스피즐에 사용하는 스피칼은 칼날 부분이 약간 굽어진 둥근 칼로서 바디의 바닥을 평평하게 긁어내는데 편리하게 돼 있다. 끝이 휜 스피칼이 준비되면 완성된 바디의 표면에 물기를 뿜어 약간 축축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축축해야 바디가 상처를 입지 않고 잘 긁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면 전체를 긁어낸 다음 실구리로 매듭진 선을 따라 스피칼로 그으면 잘라진 보풀하기가 일어나게 되므로 이때 당파 뿌리로 만든 스피솔로 바디에서 보풀하기를 덜어낸다. 다른 한 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표면을 정리한다. 얼잡기는 바디살과 바디살의 틈새와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얼이란 벌어진 틈 혹은 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얼잡기를 할 때는 얼대라는 공구를 사용하는데 얼대는 대나무를 사용해서 바디에 벌어진 좁은 틈새에도 들어갈 만큼
납작하고 사이를 잘 고를 수 있도록 얇게 만든다. 얼잡기를 잘 해야만 바디에 끼워진 바디살과 바디살의 간격이 고르고 바탕의 사이도 뜨지 않게 된다. 한번 바디를 쭉 훑어보면서 바디살 사이에 벌어진 틈새가 발견되면 보유자는 얼대를 들어 그 부분을 손보고 좌우의 넓이와 사이를 조정해서 바로 잡는다. 그리고 전수자의 작업 진행을 점검해 주기도 한다. 대나무로 만든 바디가 완성되면 창호지로 바디의 표면을 감싸 외관을 말끔하게 마감한다. 창호지로 바디의 외관을 감싸는 작업, 즉 바디옷을 입히는 것이다. 일정한 두께로 접어서 미리 마련한 창호지를 대칼로 썰면 2cm 두께의 길쭉한 창호지 2장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바닥에 펼쳐놓은 다음 밀가루 풀이나 쌀풀에 풀솔을 담가 풀을 듬뿍 묻힌다. 풀솔로 바디의 위아래 날대와 실로 엮은 매듭 부분에 풀을 골고루 펴 바른 다음 창호지를 그 위에 붙인다. 여분의 창호지를 잘라 반듯하게 정리해주면 바디옷을 입힌 하나의 바디가 완성된 것이다. 바디에 바디옷을 입힌 다음에는 양지 바른 곳에 널고 햇볕을 쬐어 말린다. 바디옷을 입혀 말리는 시간은 한나절 이상이다. 잘 마르기를 기다려 바디살이나 날대가 틀어지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본다. 완성된 바디의 종류는 7성, 8성, 9성 및 보름새 등 새수가 다양하다. 바디의 한 새는 바디살 40개이며 한 새가 많아지면 바디살 40개를 더 끼워서 만든다. 굵은 모시를 짤 때 사용하는 7바디는 7성 혹은 7새 바디이며 마구리대의 빗금 7개로 표시되고 그 다음 많이 사용되는 8성은 8새 바디로서 마구리대에 한자의 8팔자로 표시한다. 그 밖에 9새 바디는 빗금 3개로 표시하고 10새 바디는 10십자를 각각 나눠서 표시하는 등 새수에 따라 표시가 달라져 완성된 바디의 종류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바디는 다른 공예품처럼 기교를 뽐내지 않는 일상생활용 민구로서 서민적인 소박함과 쓸모가 어우러져 있다.
비록 바디 자체는 아무 기능이 없지만 배틀에 끼워지면 식구들의 옷감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여서 전통시대에는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더욱이 보름새에 가늘고 고운 한산 세모씨는 600개의 바디살을 끼워 만든 보름새 바디를 사용하는데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시실 1200올을 바디살마다 한 올 한 올씩 정성껏 꿰어 넣어야 한다. 바디에 날씨를 다 꿰면 바디집을 채우고 마구리 쇠를 끼운 다음 30여 가지의 다양한 부속품이 조화를 이룬 배틀에서 옷감을 짜게 된다. 모시를 짜는 작업은 이처럼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힘겨운 작업이다. 그러나 옛날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밤낮으로 배틀에 앉아 식구들의 옷감을 짠다는 기쁨에 그 고된 수고로움을 이겨왔다. 양기리에 늑시로다 지신일랑 발에 걸고 북바디에 마저 잡고 부태 허리 두른 양은 내롱제라 높은 봉에 허리한 게 두른 한산은 아직도 모시가 유명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을 상대로 5일마다 모시장이 열리고 있다. 모시는 새벽에 축축한 습기가 있어야 바스라지지 않기 때문에 장은 새벽 5시에 열리지만 1시간 전부터 미리 와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한산 세모시의 명성은 모시의 등급과 치수를 엄격히 지키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 모시를 팔려면 반드시 조합에서 검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한 잔은 잘라내야만 그냥 저거. 새벽부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검사필 도장을 받기 위해 모시조합의 좁은 창구 앞에 줄을 지어 서 있다. 아직도 어슴푸레한 새벽. 거강꾼과 도매상들은 백열등 아래서 분주하게 여름 내 정성으로 짠 모시를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피고 품질에 따라 가격 흥정을 벌이며 의견이 일치되면 매매가 이루어진다. 한산 모시가 잘 나가던 예전 같으면 한산 모시장에서도 재래식 대바디를 찾는 사람이 있었지만 재래식 배틀조차 점차 사라져가는 이 즈음에는 바디를 찾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바디 만들기로 일평생을 바쳐온 바디장 구진각.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스승에게 배운 옛 전통 기술을 오늘까지 그대로 간직한 채 꾸준한 인내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고령의 나이에도 쉼없이 작업을 하는 그를 보면서 독특한 공예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장인의 소명을 느낀다. 전통적인 단순미와 죽공예 특유의 정교함이 어우러진 바디를 통해 언젠가는 사라질 공예 기술이 후세까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